전남을 가장 잘 아는 뉴스, 헬로티비 뉴스 전남입니다. 고흥군이 외국인 근로자와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선제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고흥군은 최근 남양주, 아산 등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에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감염 차단을 위해 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선제 검사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사는 도화면과 구암, 발포를 중심으로 144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전남 지역 요양병원과 시설 종사자 14%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쳤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달 28일까지 지역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대상자 17,767명 가운데 14.1%인 2,503명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 이후 9명이 발열과 오한 등 이상 반응을 보였지만 대부분 호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5일까지 접종 계획에 따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며 화이자 백신은 호남권역 예방접종센터에서 감염병 전담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접종할 예정입니다. COP28 유치위원회가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28차 회의 개최지를 남해안 남중권으로 선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OP28 유치위원회는 정기 총회를 열고 남해안 남중권 8곳 시장 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남해안 남중권 유치를 위한 공동 건의문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남해안 남중권 시군 10곳이 공동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COP28은 2023년 11월에 열리며 개최지는 오는 11월 영국 글래스고 26차 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여수시와 여수마이스협의회가 공동 개최한 온라인 마이스 유치 설명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전국 학회와 협회, 마이스 관계자, 여행사 소속 임직원 등 200여 명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수시는 이 설명회에서 여수 지역 마이스 인프라를 설명하고 전국 최대 규모의 맞춤형 인센티브 제도를 안내했습니다. 한편 여수에서는 지난해 코로나19 여파에도 600여 건의 마이스 행사를 유치한 바 있습니다. 순천시가 주식회사 순천 에코트랜스와 함께 스카이큐브 인수식을 열었습니다. 순천시는 지난해 6월 스카이큐브 무상 이전 중재 판정이 확정된 이후 시민인수위원회와 전문 용역사의 검토를 거쳐 추진해온 인수 절차에 대해 양측 관계자가 최종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에코트랜스에는 부품 비용 등으로 7억 원을 순천시에 입금 완료했으며 순천시는 시설물 이전 등기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스카이큐브 관련 건물과 궤도, 차량 시스템 일체를 순천시가 관리하게 됩니다. (3월이) 시작되면서 전남 지역 학교들도 개학을 맞이했는데요. 올해도 전라남도 교육청이 저소득층 가구 학생들의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관련된 내용을 전남교육청 정미라 안전복지과장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전남교육청 안전복지과 과장 정미라입니다. 네. 전남교육청이 올해에도 저소득층 가구 학생들을 위해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에 나섰는데요. 먼저 지원하시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네, 전남의 저소득층 학생들은 작년 말 기준 23,050명으로 전체 학생 대비 12.3% 정도 해당합니다. 이 학생들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선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일환으로 전국 지원 기준이 동일한데요. 지급 기준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초, 중고, 특 재학생들에게 지원하며 교육비는 시도교육청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전남교육청 지급 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에게 학비, 급식비,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비를 지원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지원한다 얘기를 해주신 건데 그렇다면 올해에는 이제 어떻게 지원되는 건지 자세한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교육급여는 작년에는 항목 중심의 부교재비, 학용품비를 지원했으나 올해는 개개인이 필요한 교육활동에 자율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지원비로 통합 지원하며
지원 금액을 보면 초등학생은 28만 6천 원, 중학생은 37만 6천 원, 고등학생은 44만 8천 원을 연일회 지급하며 대상자 계좌로 지급합니다. 교육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항목과 같이 지원되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원격 수업을 지원하고자 교육정보화 지원에서 대상자를 법정 차상위까지 확대하여 지원합니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는 동시 신청이 가능하며 모든 지원은 신청을 통해서 지원되므로 가까운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 교육비 온클릭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올해 교육급여는 개개인이 필요한 교육활동에 이제 자율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지원비로 통합을 해서 지원하고 교육비는 교육정보화 지원 대상자를 법정 차상위까지 확대하겠다는 건데 지원자들은 신청을 통해서 이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신청해야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끝으로 추가적으로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활동 지원비가 개개인이 필요한 교육활동에 직접적으로 쓰여져 저소득층 가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연중 신청이 가능하나 교육비는 연초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 신청 기간을 3월 2일부터 3월 19일까지 운영하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남교육청 정미라 안전복지과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난 주말 여수의 한 부두에 정박돼 있던 선박 7척이 한꺼번에 표류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수 해양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새벽 4시 46분 돌산읍 우두리 부두에 정박 중이던 299톤급 유조선 A호가 기존의 선박에 계류줄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줄이 끊어져 7척 모두 장군도 방향으로 표류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각 선박의 선장에게 연락을 해 비상투며 조치했으며 해경구조대와 함께 표류 선박을 우두리 물량장에 무사히 입항 조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라남도가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농업 보급 사업을 확대합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스마트팜 청년 농업인 육성과 실증단지 조성 등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사업과 환경 제어 시스템 구축 등 스마트팜 시설 보급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내년까지 1,100억 원을 투입해 고흥군 도덕면, 가야리 일원에 33.3헥타르 규모로 조성되고 있으며 지난해 청년 창업 보육생 52명을 선발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시설 보급 사업은 올해 20억 원을 투입해 시설 하우스 작물을 위한 최적의 생육 환경을 조성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지난해까지 전남 지역 스마트팜 농가는 241곳, 143헥타르로 지원이 시작된 2014년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순천시가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 공장 보급을 지원합니다. 스마트 공장은 제품의 기획부터 판매까지 모든 생산 과정에 정보통신 기술을 적용하고 최소 비용과 최소 시간으로 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첨단 지능형 공장입니다. 순천시는 올해 이 사업에 5억 1천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 신청은 순천시 미래산업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광양시가 개학을 맞아 등하굣길 불법 주정차를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광양시는 오는 31일까지 차량용 이동식 CCTV를 활용해 교통량이 많은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인데요.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는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위반할 경우 일반 금지 구역보다 2배 많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라남도가 토지 임야대장에 있는 일본식 이름을 정리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6월부터 지적 공부에 일본인 이름으로 추정되는 토지 18,000여 곳을 대상으로 정비 사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일본식 이름으로 바꾼 개인 명의 토지의 경우 관련법을 활용해 상속 절차를 받도록 후손들에게 안내하며 일본인과 일본 기업 명의의 부동산은 조달청과 협의해 국가로 귀속할 방침입니다. 전라남도는 공적 장부에 일본식 이름이 남아있는 경우 일제 강압에 못 이겨 창씨 개명한 한국인 명의 부동산에 대해 후손들이 상속 절차 등을 밟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목포 신항만이 유럽의 3대 재생에너지 개발 전문 기업인 덴마크의 CIP와 업무 협약을 맺고 해상 풍력 개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목포 신항만은 풍력 발전 기자재 하역과 조립, 선적이 필요한 선박 접안 시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CIP는 그동안 축적된 기술력을 투입해 전남 신안에서 추진되고 있는 8.2기가와트급 규모의 대규모 해상 풍력 단지 조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CIP는 14국에서 약 18조 원 규모의 7개 펀드를 운영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선구자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3곳이 학교 연계형 스포츠클럽 공모에 추가 선정됐습니다. 전라남도 체육회는 대한체육회 3차 학교 연계형 스포츠클럽 공모 결과 순천시와 고흥군, 한평군 등 3개의 지역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유도를, 고흥군은 축구를, 한평군은 야구 종목을 학교와 연계해 앞으로 5년 동안 모두 25억 원을 지원받아 스포츠클럽을 운영하게 됩니다. 학교 연계형 스포츠클럽은 공공 스포츠클럽의 성격의 지역 공공시설이나 학교 체육시설을 기반으로 회원의 50% 이상이 청소년이 참여해야 합니다. 신안군이 6.25 참전 유공자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신안군은 6.25 참전 유공자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앞으로 90세 이상 유공자에게 한 해 20만 원 지원과 격전지 견학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신안군은 북한군에게 빼앗긴 서울을 되찾았던 1950년 9월 28일 당시 중앙청에 최초로 태극기를 개항한 박정모 대령의 고향인 만큼 호국 영웅의 명예와 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더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가 작은 섬 주택 보수 사업에 나섭니다. 전라남도는 20인 이하가 살고 있는 작은 섬을 대상으로 도배와 보일러 수리, 식수 정비와 임의용 등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올해는 고흥군 수락도와 진지도, 완도군 장구도와 대제원도 등 3개 군 7개 섬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인데요. 전라남도는 접근성이 취약한 50개 섬에 343명이 혜택을 받았다며 지자체와 자원봉사센터 등과 연계해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진군이 농기계 구입 지원 사업에 나섭니다. 강진군은 3월까지 소형 농기계 337대와 중대형 농기계 89대, 농업용 지게차 3대 등을 공급할 계획인데요. 또 농업기계 등화장치 180대를 무상 지원해 안전사고 예방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농기계 지원 사업은 읍면에서 자체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농업용 지게차는 영농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 대상자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무안군이 카드형 무안사랑 상품권을 출시합니다. 카드형 상품권은 충전식 체크카드로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스마트폰에서 지역 상품권 앱을 설치하고 회원 가입 후 발급 신청하면 되며 모바일 사용이 어려운 고객은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가지고 지역 농협과 축협을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무한사랑 상품권은 종이와 모바일, 카드 등 3종류로 한 명이 한 달에 최대 5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강진군이 올해 농촌 지도 시범 사업에 30억 원을 투입합니다. 강진군은 귀농 창업 활성화 지원과 기능성 쌀 귀리 조기 보급, 아열대 유망과수 등 농업 현장에 필요한 신기술 보급과 문제점 해결을 위해 6개 분야 55개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 청년 창업 농장 조성과 청년 연구 동아리반 운영 등 청년 농업 인력과 체류형 귀농사관학교 운영 등을 통한 귀농 유치 사업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2일부터 새학기가 시작됩니다. 전국의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 2학년생, 고등학교 3학년생들은 매일 등교를 하게 되는데요. 학생이나 교원에 대한 백신 접종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만큼 무엇보다 방역수칙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